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한국 전후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이자 언론인인 선우휘의 단편 한국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922년 평북 정주에서 출생한 작가는 1955년 단편 귀신을 신세계에 발표하여 등단했으며 공산주의를 포함한 사회현실의 비판과 고발에 관심을 갖고 행동주의적 자세를 보이는 작품을 쓴 작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낭독이 여러분 모두에게 편안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은이, 선우휘, 한국인. 서중령은 한번 크게 하품을 하고 나서 문득 팔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아직 4시 15분, 명색이 5시 일과 끝이지 집에 돌아가려면 두어 시간은 더 있어야 한다. 따르르 당번 하사관 책상 위의 전화가 극성스럽게 울렸다. 네, 정운부 김하사입니다. 누가요? 어떤 영감님이요? 무슨 용건인데요? 네? 네. 잠깐 기다리세요. 하사관이 수화기를 귀에서 떼며 중령을 건너보았다. 위병소에서 전화입니다. 또 뭐야? 서중령은 역겨운 듯이 일어나 천천히 걸어가서 그 수화기를 받았다. 난데, 정훈 부장이야. 뭐라고? 소장각하를 꼭 만나봐야겠다고? 대체 무슨 용건이야? 뭐? 만나서 얘기한다고? 뭐 그런 영감이 다 있어. 동계 아냐? 가만히 있어. 내 곧 갈게. 좋아. 서중령은 동댕이 치다시피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투덜거렸다. 시골 영감이 이제 찾아와 대체 어쩌자는 거야. 에이 귀찮아. 서중령은 문을 박차듯하며 콘셋 밖으로 나와 녹이 띈 큰 소리로 운전병을 불렀다. 정문 위병소까지는 지프차로도 5분은 걸려야 했다. 여름에는 아직 선역하늘 높이에 걸린 채 불을 내리뿜고 있었다. 위병소에 이르자 서중령은 박차듯 문을 밀어젖히며 확 안으로 들어섰다. 언뜻 방 저편 구석에 기다란 담뱃대를 문 흰 수염을 누리고 갓을 제껴 쓴 노인 한 분이 점잖이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서중령에게 경례를 붙이고 난 위병이 눈으로 힐끗 그 노인을 가리켰다. 저 할아버지입니다. 서중령은 노인한테로 다가갔다. 저 할아버지 무슨 급한 일이 계신가요? 영감은 언뜻 입술에서 담뱃대를 떼며 벌떡 일어나 공손히 머리를 숙였다. 저 소장각하 영감이신가요? 그 음성은 비굴할 정도로 공손했다. 아니요, 전 그 참모입니다만. 참모요? 그 바로 밑에서 일을 돕고 있는 사람이죠. 우두머리가 아니시고 말하자면 그 손발 같은 거죠. 노인은 좀 안색을 달리하며 물끄러미 서중령을 건너보다가 그럼 한 가지 청이 있어. 선생 우두머리이신 그 각하 영감 좀 만나게 해주슈. 서중령은 잠시 망설임 끝에 무슨 일인지 우선 저한테 말씀해 보시지요. 글쎄 각하 영감을 좀 만나야. 저한테 이르시면 곧 전해드리겠는데요. 노인은 말없이 한참 서중령의 얼굴을 뜯어보고 있더니 내 아들을 내줘야겠소. 아들을요? 내 아들 녀석이 여기 와 있습죠. 훈련을 받고 있단 말씀이죠. 벌써 달포가 넘었다우. 네, 그러세요. 그런데 왜 오늘 찾아오셨어요? 토요일과 공일이 아니면 아무도 만날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 우두머리 되는 양반을 만나려는 게 아니오. 무슨 급한 일이라도 계신가요? 급하니까 이렇게 불언천리하고 이 늙은 것이 찾아온 게 아니오.
무슨 일이신데요? 노인은 고개를 돌려 유리창 너머로 한번 힐끗 밖을 내다보고 다시 고개를 거두어 위병소 안을 쓱 한번 휘둘러 보고는 바싹 서중령한테로 다가서며 속삭이듯 뇌었다. 나으리. 네, 잠깐 저하고 밖으로 나갑시다. 노인에게 이끌리듯 서중령은 다시 문 밖으로 나섰다. 밖으로 나선 노인은 담뱃대를 어깨 높이까지 올리더니 저쯤 가지런히 서 있는 할머니와 젊은 아낙을 가리켰다. 저게 내 집사람과 며느리요. 할머니와 젊은 아낙의 차림새나 얼굴에서 금방 먼 어느 두메 산골의 흙내음이 풍겨오는 듯 싶었다. 나으리. 노인의 나직한 어조가 서중령의 귀를 간지럽게 했다. 우리 늙은 것들은 아예 그림자조차 못 보아도 좋으니 저 며느리만큼은 꼭 좀 아들을 보게 해주시구려. 노인은 서중령의 얼굴만 살폈다. 글쎄올시다. 잠깐 동안이라면 어떻게 해보조만. 순간 노인의 얼굴에 안타까운 빛이 흐르자 눈언저리의 주름이 흠처럼 깊어졌다. 나으리, 하루 저녁만 어떻게? 하룻밤을요? 나으리, 제 말 좀 들어보슈. 노인은 꿀떡 침을 삼키고는 불이 나게 말을 이었다. 애 녀석이 병정을 나가게 된다고 해서 부랴부랴 혼례식을 올린 게 아니겠소. 그런데 닷새도 못 가서 그만 끌려 나갔구려. 그러니 노인은 크게 헛기침을 한번 쳤다. 뭐 한 달밖에 안 되었는데 그렇게까지 서둘러 만나게 할 건 없잖아요. 더욱 지금은. 아니죠. 서둘러야죠. 노인의 음성이 한가락 튕겨 올랐다. 글쎄 그놈의 씨가 안 들었다니까. 네? 씨요? 할멈더러 살금이 알아보라고 했더니 글쎄 아직 씨가 안 들었다는구려. 이건 야단나는 걸 하고 서중령은 속으로 혀를 찼다. 그렇게 급하실 건 없잖아요. 곧 여길 나가 몇 달만 복무하면 그땐 휴가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려. 나으리. 노인의 음성이 좀 떨렸다. 그런 게 아니요. 그러면요? 노인은 어깨를 들먹하며 크게 한번 숨을 드내쉬었다. 이 늙은 것들한테 남은 것은 여기 온 그놈 하나뿐인 거려. 아, 외아들입니까? 아니죠. 저놈이 원래야 막내둥이었죠. 저 위로 찌르니 세 놈이 있었는데 이번 전쟁에 다 나가 죽어 없어져 버렸구려. 네? 서중령은 흡사 뒤통수를 얻어맞은 양 뛸 듯이 놀랬다. 얼른 할머니와 며느리 있는 대로 눈길을 보냈다. 할머니는 걱정 어린 눈으로 멀거니 이쪽을 쳐다보고 있는데 앳된 어린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수그린 채 푸른 치마에 어중간까지 늘어진 노란 저고리 고름을 자꾸만 두 손으로 어루만지고 있었다. 나으리, 꼭 좀 만나게 해주슈. 네, 네. 서중령은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언뜻 정신을 거두었다. 할아버지, 그럼 잠깐만 기다리세요. 곧 말씀드려 볼게요. 서중령은 곤두박질하듯 지프차에 오르자 곧 본부를 향해 달려갔다. 마침 참모장이 그 방에 있었다. 서중령 왔습니다. 유도 오단인 참모장이 서류를 뒤적이고 있다가 언뜻 얼굴을 들었다. 그 안경알이 번쩍 빛났다. 거기 앉아요. 참모장은 다시 서류에 눈길을 떨구었다. 서중령은 선체로 저 좀 급한 일입니다만. 정은 부장은 언제 보나 급하지. 참모장은 얼굴을 들지 않고
희죽이 웃었다. 아닙니다. 이건 아주 다급한. 아주? 뭔데? 저 시골 할아버지가 씨를, 아니요, 저 아들 셋이 모두 전사하시고. 정훈 부장, 어찌 된 거요? 씨니 할아버지니 이 더위에 어떻게 된 거 아냐? 저 참모장은 웃으면서 자리를 떠서 소파로 와서 앉았다. 서중용도 그 맞은편 의자에 가서 다리를 꺾었다. 서중용한테서 얘기를 듣고 난 참모장은 하고 황소 같은 신음소리를 틀어냈다. 참모장은 또 한 번 목을 울리고는 벌떡 그 육중한 몸을 일으켰다. 정훈 부장, 날 따라와. 서중령을 대동한 참모장은 불이 난 듯 곧장 소장실로 찾아들었다. 각하. 소장은 예하 각 연대를 한 바퀴 돌고 금방 돌아온 모양으로 작업복의 먼지를 털고 있다가 밀려들 듯 들어선 둘을 쳐다보았다. 각하, 급히 상신할 일이 발생했습니다. 뭐 발생? 뇌염이야? 아니요. 그럼 뭐요? 잠깐 사연을. 앉기가 바쁘게 참모장은 서중령의 말을 쭉 단숨에 옮겨놓았다. 듣고 난 소장은 잠시 저만치를 노리듯 쳐다보고 있더니 언뜻 눈길을 찌푸렸다. 참모장. 네. 난 불행한 지휘관이요. 네? 참모장과 서중령은 무슨 뜻인가 싶어 한결같이 눈을 크게 했다. 난 똑똑한 참모를 못 가졌어. 참모장. 네.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나? 참모장은 대꾸를 못하고 그저 눈길을 밑으로 보냈다. 알아 처리할 일 아니오? 이런 일은 참모장 정결 사항으론 안 되우? 귀관. 그렇게 독단 활용의 능력이 없소? 소장의 얼굴은 더욱 찌푸려졌다. 네, 온 지 얼마 되우? 군풍기 염정을 내세운 지 한 달도 못 되는 나더러 어쩌란겨? 죄송합니다. 아무 말 않고 참모장과 정훈 부장이 잘 처리해버리면 됐을 거 아니오? 소장은 벌떡 일어나 우리 속의 짐승인 양 방안을 이리저리 걸었다. 참모장과 정훈 부장은 말없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잠시 후 참모장이 벌떡 몸을 일으켰다. 각하, 죄송합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서중령도 따라 일어나자. 아니요, 잠깐 더 앉아 있어요. 소장은 둘을 만류했다. 참, 건이여 이건. 내 하라 할 수도 없고 하지 말라 할 수도 없고. 잠시 뜸을 들인 후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씨는 밖에 해야 할 거요. 소장은 조용히 자기 자리로 가서 앉았다. 참모장. 네. 난 모르겠어. 안 들은 걸로 할 거요. 네, 알겠습니다. 둘이 문을 나서려는데 소장이 다시 불러세웠다. 참모장, 내 차를 사용하오. 하드탑 있는 차가 한 대는 더 필요할 거요. 감사합니다. 참모장과 서중령은 똑같은 치사를 하고 밖으로 밀려나왔다. 참모장실로 돌아오자 둘은 머리를 맞대고 수그했다. 그럼 정훈 부장은 어느 유축에다 방 하나를 얻어 놓으시오. 그러죠. 알만한 데가 있어. 제 차 운전병 아저씨 집이 강경 가까운 마을에 있다고 들은 일이 있습니다만. 그거 됐어. 그럼 내 차와 각하차로 할아버지 할머니와 며느리를 거기까지 모시게 할 테니 정훈 부장은 훈병을 끄집어내서 데리고 오슈. 알겠습니다. 개별 정신교육을 한다고 끌어오죠. 좋아, 거 됐어. 이건 교육 이상의 큰일이여. 응? 참모장님도 가시렵니까?
내가 앞자리에 타고 할머니를 뒤에 태워야겠어. 각하차 앞에는 할아버지를 태우고 뒤에는 며느리를 태우면 될 거야. 원안입니다. 1시간 후 CR 작정의 만반태세가 갖추어지자 서중령은 훈련병을 뒤에 태우고 한 걸음 먼저 훈련소를 떠났다. 강경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둔 조그만 마을에 닿자 초가의 유축방을 점검한 서중령은 곧 데려온 훈련병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김훈련병. 네. 김훈련병은 영문을 모르고 겁먹은 눈을 굴렸다. 김훈련병의 세 형님들은 모두 전사했다지? 네, 다 죽었습니다. 죽은 게 아니라 죽었는데요? 죽었다고 하는 게 아니래도 김은병은 어느 학교를 나왔지? 못 다녔습니다. 그래. 서중령은 얼른 말을 잇지 못하고 한참 망설였다. 김은병은 아버지 어머니 보고 싶지? 아닙니다. 좋아. 그 기백은 좋아. 서중령은 좀 음성을 떨구었다. 김은병, 지금은 훈련이 아니야. 너무 긴장할 것 없어. 어때? 보고 싶지? 김은병은 쓱 서중령을 한번 훔쳐보고는 그 얼굴에서 미소를 발견하자 조심스러이 대꾸했다. 네, 보고 싶습니다. 마누라 아내도 보고 싶지? 김은병은 또 한 번 서중령의 얼굴을 훔쳐보았다. 이제 곧 만나게 돼. 어때? 기쁘지? 네? 서중령은 팔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곧 만나게 된단 말이야. 먼 시골에 있는 거려. 글쎄 기다려. 그런데 서중령이 갑자기 가락을 올리자 김은병은 흠칠 몸을 떨었다. 아냐, 긴장은 말래도. 또 한 번 서중령은 망설였다. 김 훈련병이 하룻밤 가족들과 지내도 좋지만 규칙상 그럴 순 없고 한두 시간만 만나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또 뜸을 들이고 부모님들한테는 밖에서 인사드리고 말이지. 마누라하고는 저 집안에서 만나 조용히 얘기하란 말이야. 듣고 있는 김은병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아직 가족과 만나게 될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듯했다. 근데 요즘 훈련 때문에 몹시 고단할 게로구만. 그러니 잠시 누워 자도 괜찮아. 이부자리도 깔려있고 하니 그 싱겁게 지내보지 말란 말이야. 알았어? 김훈련병은 멍하니 서중령 얼굴만 건너보았다. 사내 새끼가 마누라와 한 방에 들어 치마끈도 못 푼다면 그건 쑥이다. 알겠나? 김은병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문은 안으로 잠그게 되어 있단 말이야. 푹 쉬어봐. 알겠어? 김은병의 대답을 기다리는 서중령의 귀에 지프차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소장차와 참모장차가 나란히 멎자 참모장과 할아버지와 며느리와 할머니가 차례차례 내려섰다. 김은병은 그래도 막대기처럼 멍하니 서서 얼뜬 듯이 쳐다보고만 있었다. 김은병, 가서 인사드려. 보다 먼저 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그 아들을 불렀다. 질성아, 걔 있구나. 그제야 김은병의 얼굴 표정이 풀리며 꾸벅 고개를 숙였다. 아들 가까이 다가온 노인은 너 신체 좋아졌는데 하고 아들의 아래 위를 한번 쭉 훑어보았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팔을 쓰다듬으며 그저 울먹울먹했다. 며느리는 어린 안악은 저만치 서 여전히 고개를 수그린 채 치마 어중간까지 늘어진 저고리고름만 자꾸 매만지고 있었다. 힐끔 고개를 들어 남편인 김은병과 눈길이 마주치자 금시 얼굴이 홍당무가 되며 얼른 다시 그 고개를 수그렸다. 참모장이 서중령의 귀에다 속삭였다. 잘 일러줬어. 네, 어떻게 될 깁니다. 참모장은 노인한테로 가서 정중히 여쭈었다.
두 분께서는 저하고 저 들이나 한 바퀴 돌아올까요? 그러죠. 노인은 몹시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담뱃대를 물어 맛있게 연기를 빨아 훅 내어 뿜었다. 서중령은 운전병들에게 큰 소리로 일렀다. 자, 너희들은 차를 빼서 저 언덕에 가 기다려. 지프차가 좁은 길을 빠져나가자 서중령과 김훈련병, 어린 며느리 셋만이 남았다. 김은병, 함께 저 방으로 들어가게. 김은병이 머뭇거렸다. 어서. 서중령은 또 한 번 재촉했다. 김은병, 푹 쉬어. 나도 저들역 한 바퀴 돌고 올게. 그리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빠른 걸음으로 참모장 일행을 따랐다. 한참 걸어가는 서중령의 귀에 덜컥 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휙 고개를 돌렸을 때 잠겨진 문이 두서너 번 들썩거리다 조용히 머물었다. 됐어. 문을 잠궜군. 참모장과 서중령은 서로 건너보고 희죽이 웃고는 노인과 할머니를 모시고 천천히 들을 거닐기 시작했다. 참모장이 노인에게 말을 건넸다. 금년 농사는 잘 지으셨나요? 두불 김을 메고 나서 떠나왔습죠. 잘 되었어요? 풍작일게요. 비가 좀 더 와주었으면 하는데. 노인은 언뜻 걸음을 멈추고 허리를 굽히더니 한 줌의 거무스레한 흙을 쥐어들어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기름진 흙인데. 혼잣말처럼 뇌이고는 마누라, 이거 우리 참외밭 흙보다 낫지? 하고 물었다. 그런가 보군요. 서중령은 한 줌의 흙을 들여다보는 두 노인네의 눈이 어린애의 그것처럼 몹시 맑아 있다고 생각했다. 산허리에 일궈놓은 밭은 틀렸어. 모밀이나 뿌려야 하겠는걸. 그렇잖우 마누라? 할머니는 그저 고개만 주걱거려 보였다. 참모장과 서중령이 말없이 두 늙은이와 들을 한 바퀴 돌아왔을 때 해는 어느덧 서산마루에 걸려 있었다. 일행의 발자국 소리가 들린 탓인지 걸려졌던 문이 한두 번 들먹거리더니 확 밖으로 열리며 김은병이 먼저 마당으로 내려서자 뒤따라 여전히 저고리고름만 매만지고 있는 어린 며느리가 고개를 푹 수그린 채 내려섰다. 서중령은 큰 소리로 언덕의 차를 불렀다. 세 대의 차가 백으로 들이닫자 참모장이 서중령에게 조용히 일렀다. 논산까지 정훈 부장이 가주겠어? 그러죠. 내 각하차로 훈병 데리고 돌아갈 테니 내 차를 써요. 알겠습니다. 참모장은 천천히 노인한테로 다가갔다. 여기서 헤어지셔야 하겠는데요. 참. 노인이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그 흰 수염이 떨렸다. 뭐라 고마운 말씀을 드려야 할는지. 무슨 말씀을? 노인은 고개를 휙 아들한테로 돌리더니 위험 있게 일렀다. 네 이런 훌륭한 나으리님들 모시고 참 복도 많은 놈이다. 말 익히지 말고 잘해야 한다. 할머니가 한 걸음 더 아들한테로 다가섰다. 예, 이거 미식가루다. 너절한 주머니 하나를 건네준 할머니는 울먹거리며 또 한 번 아들의 팔을 쓰다듬었다. 각각 차에 오르자 참모장과 훈병이 탄 각하차가 앞서고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며느리가 탄 차와 서중령이 탄 차는 그 뒤를 따랐다. 한참 후 길이 갈리게 되자 참모장이 차 안에서 할아버지에게 거수경례를 보냈다. 노인은 거기다 담뱃대를 내어 흔들어 보였다. 참모장 뒤의 김은병은 손조차 안 들고 그저 멀거니 바라보기만 하는 듯 싶었다. 날이 어슬어슬 저물어 두 대의 차는 논산에 닿았다. 서중령은 저녁을 사서 대접한 후 역까지 따라 나가 차표를 끊어주고
나머지 돈을 노인에게 드렸다. 무슨 일이냐고 노하다시피 사양하는 노인에게 내어 던지듯 떠맡긴 뒤 서중령은 얼른 지프차에 올라탔다. 차가 미끄러나가 고개를 돌린 그의 눈에 담뱃대를 높이 들어 보이는 노인과 여전히 고개를 수그리고 저고리고름을 매만지는 며느리 뒤에 이쪽을 향해 눈을 감고 손을 모으는 할머니의 모습이 뛰어들었다. 순간 찡하고 코오리가 울리는 듯 싶어 서중령은 얼른 고개를 거두었다.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점심을 끝낸 참모 식당에서 소장 각하와 참모장과 서중령은 심각한 표정을 지은 채 나직한 목소리로 얘기를 주고받았다. 씨가 들었을까? 안 들었으면 어떡하죠? 들었어야 할 텐데. 들었을 겁니다. 분명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한 메커니즘도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과 인정의 세계를 구속하거나 부정할 수 없다는 짙은 휴머니즘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마음 따뜻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